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여행도 그 여행 계획을 나도 분명하게 보고하고 그 여행 계획에 따라서 실제 이제 허락을 맡으면 다녀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자기 돈 내고 해외여행 가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이제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데 특히 혈세로 국민의 혈세로 다녀오는데 실제로 보면 네. 그 보면 전부 다 문화탐방 이름으로 실제로 놀고 오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엄청 분별하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 뭐 방학 중에 다녀오는 자기 돈 내고 다녀오는 것도 보면 계획서 내야지 또 보고 하고 또 나중에 또 허락도 맡아야 되는데 실제로 국가 돈을 가지고 갔다 오는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네. 어떤 일도 있냐면요. 현장에서 심지어는 그 방학 동안에 해외 갔다 온다고 하니까는 담임을 역할을 안 했으니 담임 수당도 너한테 못 준다. 그래서 아예 지급도 안 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또 결제 과정에서 이제 결제도 안 해주려고 하고, 뭐 최근에 뭐 물론 해결은 됐습니다만은 연수 과정에서 파견 연수인데 좀 일이 있어가지고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연수 과정에서 사실 그 연가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연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건 다 본인이 방학 동안에 내 돈 가지고 가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그런 어떤 그 알량한 일종의 권한 이런 것을 갖다가 남용까지 하면서 제재하고 못 가게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장의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약간 듣기에 따라서는 좀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원칙적으로는 방학 때 선생님들이 학교를 안 나가시는 게 그냥 휴가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일의 연장선상인데 다만 그때 수업이 없으니까 학교를 안 나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급여는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들 방학 때 월급 나오니까. 그리고 자가연수라고 하죠. 네, 연수. 그리고 당연히 학교장님을 비롯한 그 관리감독 그 상급 기관의 어떤 그 관리하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해외로 여행을 떠나면은 그 직을 일부 수행할 수 없는 게 되니까 그 법적으로 봤을 때 좀 치사해 보이긴 해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합니다. 승인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인데 승인을 받을 때 실제로 자기한테 좀 뭐라 할까요? 평소에 찍힌 직원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 네. 은근히 승인을 놨다 안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골탕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좀 나랑 좀 가까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내가 좀 눈에 가시 예를 들어서 두 분 같은 분들 같으면은 그래 담임수당 까고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겠고 이렇게 하면 시비를 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좀 똑바로들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상이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디를 같이 놀러 가면은 그런 거 있죠. 그 두 분도 이제 연세가 저보다는 한참 위에시니까 그 선배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오늘 저녁 내가 살게 따라와라. 이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사주는 사람은 좋아해요. 근데 이제 같이 따라가는 후배들은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카드 딱 주고 야 오늘 마음껏 먹어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내주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 카드 주면 제일 좋고 이 순위가 같이 따라와줘서 돈 내주는 건 좋은데 일찍 가면 좋아 그분이 돈만 내주고 예를 들어서 근데 꼭 그분이 2차, 3차, 4차 같이 가갖고 막 끌고 다니려고 이러면은 이제 그 화합회장이 점점점 이게 뭐랄까 접대회장으로 바뀐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외 여행 같은 거 직원 연수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때로는 그 상급자들 분들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 이제 처음 오신 분이나 연차 작거나 좀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그게 또 하나의 업무 연장이 아닐까. 맞아요. 그 차라리 포상을 뭐 휴가를 준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뭐 금일봉, 뭐 포상금 이런 걸 준다든지 상품권 아니면 뭐 해외에 보내고 싶으면 항공권 티켓 이런 거 한 장 딱 주면은 본인 혼자 가기 싫으면 가족들 거 자비로 해갖고 사서 갈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삶아
교사들이 장학사, 장학관 같은 사람들 또는 뭐 교장하고 같이 가면 힘들죠.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또 그런 뒤치다거리 하러 다니는데 문제는 보니까 지난번에 8월 달에 다녀오신 분들 보니까 거기에 살짝 주무관이라고 말단 행정직에 계신 분을 하나 슬쩍 끼워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뒤치다거리는 그분한테 다 맡겨놓는 거죠. 그게 사실 이것도 끌려가는 분 좋아서 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억지로 같아.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승진 이건 욕심이 있거나 어디 줄 서고 싶은 분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인 거고 그렇지 않은 분한테 정말 지옥인 거고.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면 특히나 가서 뒤치다거리 했던 분들은 찝찝한 거예요, 사실은. 별로 이게 갔다 온 분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네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혹시 갈 기회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뒷담화에 자신 있거든요. 가서 몰래 녹취도 좀 따고 영상도 찍고 특종도 그렇죠. 좀 하고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냐 가시는 분들이 보면 끼리끼리 가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 흔히 말해서 이게 교육청 내에서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네. 가까운 친밀도가 높은 사람들끼리 가게 돼 있고 실제로 어떤 줄을 잘 타는 사람들이 가게 되니까 이게 질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직원들이 왜 쟤는 저렇게 맨날 가는 거야? 줄을 잘 탔구만. 뭐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아. 유화감만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까요? 네, 대전교육연구소장이시니까 연구 결과를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네. 공모 국외연수 전체를 웬만한 정말 흔히 말해서 별 목적이 없는 그런 연수는 다 없애버려야 돼요.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기준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별 목적은 관광해갖고 뭐 영감을 얻는다. 이런 건 이것도 있을 수 있죠. 진짜 연구와 연수를 위해서 어느 한 도시에 가서, 어느 한 학교에 가서, 어느 한 연구소에 가서 내가 뭐 한 10일간, 20일간, 30일간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체류해서 관찰하고. 그렇죠.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보내줘야 되죠. 왜냐하면 가서 진짜 덴마크의 교육을 갖다 정말 보고 온다. 핀란드의 교육을 공부 온다. 이럴 때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연수거나 이런 거가 아닙니까? 진짜 해외에 가장 중요한 그런 뭐 선진 교육 논문을 공부하고 오른 이런 것들은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정말 문화 탐방이나 하는 그러한 네. 연수는 이게 국민들한테 유화감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정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할 때 이건 아니거든요. 네네. 이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차라리 포상하려면 공무원들에게 어떤 휴가를 준다든가. 유급휴가. 유급휴가. 이런 것들이 차라리 낫지 않나. 그리고 뭐 정말로 국외 공무연수를 갖다가 정말 보내고 싶다. 그러면 공정여행 같은 것이 어떨까 싶어요. 공정여행? 그렇죠. 가서 해외 나가서 정말 그 봉사도 하고 정말 그 어려운 데 가서 자기가 뭔가 네. 아니, 그건 희생하고 뭐 이런 그건 것들을 너무 강요하는 것 통해서. 같아. 사람은 해외 여행 가면 쉬러 가는 건데 거기 가서 또 봉사하고 일하라고 하면은 그런 의미부여 아니면 굳이 뭘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건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 조금 그렇습니까? 좀 침해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은 정말 여기서도 봉사 많이 해갖고 거기 가갖고는 3일이라도 날 위해 럭셔리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넌 거기 가서 또 공정여행해라 이러면은 그건 좀 그런 것 같고 알겠습니다. 공정이 꼭 봉사만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네. 지역 특히나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지역에 가서 네. 같이 함께 그분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그들이 어려움도 겪고 도와줄 것이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네. 또한 그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기도 하는 그러한 여행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 정도는 또 모르겠습니다. 네, 두 분 손붙잡고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공무 그 여행 규정 그걸 좀 손을 봐갖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연수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보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대안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오늘 화두로 던져주실 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양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 가정 이외에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육 목적 중에 민주 시민의 양성 이런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가 상당히 민주주의와 좀 결이 다른 그런 현장이기도 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우리 모두가 학교를 다 거쳐오면서 학교에서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교육부입니다. 네, 법무부가 아닙니다. 네. 삼천교육대라 그래서 혹시 또 법무부 학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교육부. 네. 어쨌든 학교에서 학급 회의란 걸 갖다 대부분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했죠. 네, 네. 초, 중, 고등 학교 학급 회의라든가 또는 뭐 학생회 회의 같은 것도 했을 텐데 실제 이것이
진정한 과연 회의였느냐, 어떤 정말 학교의 또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어떤 조직이나 사회는 문제를 발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 문제의 해결하는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간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고 그 의견을 모으는 것이 바로 회의거든요. 근데 그 회의가 거의 뭐 실제로 뭐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학교 내에서 그러한 민주주의적 절차, 공동체 문제 해결 절차를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회 나와서도 회의를 못해요. 그냥 어떤 막 목소리 큰 사람이 막 그냥 외쳐대면 막 그냥 짜증내고 막 지정배 선생 같은 분이 이기는 거죠, 회의하면은. 그렇죠. 그럴 수도 있네요. 나 네. 지부장이야 뭐 이러고. 그 실제 회의가 회의답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우리가 그 회의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선은 학급회의 말씀하셨으니까 반장이나 회장이 나와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만히 있고, 네, 그리고 뭐 안건 올리면은 이 있습니까? 이 없습니다. 뭐 이러고 이제 회의 얼추 끝나면은 선생님 말씀을 갖고 담임 선생님 오셔가지고 오늘 회의는 어땠고 이런 평해주고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뭐 혼날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학급회의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네, 그래요. 우선 안건부터가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안건이 아니잖아요. 위에서 학생부라든가 담임선생님이 정해준 안건을 갖고 토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우선 그로부터가 문제예요. 그것부터가. 사실상 공동체로서의 학급에서 지금 말 그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안건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아니고, 학교 전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학생들이 학생회를 통해서 어떤 안건을 갖다 제시해서 학급회의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안건도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앉아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나하고 뭐 아무 관계도 없는 뭐, 또는 별로 그냥 맨날 듣는 얘기 있잖아요. 뭐, 네네. 실내 정승, 뭐, 또는 실내 청소, 뭐, 또는 뭐, 이런 학급 것들. 미화, 뭐. 그런 것들, 뭐, 뻔한 것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아이고, 빨리 한 시간이나 지나가 버렸으면. 아니, 차라리 그냥 자는 시간. 아니면 그냥 멍 때리는 시간. 아니면 그냥, 특별히 자기 혼자서 자습하는 시간, 이렇게 돼버리고 말죠, 학급회의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인들이 그 원하거나 아니면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심사들을 무대에 한번 올려놓고 서로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학교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지향해야 될 가치를 딱 정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봐라라고 하니까 딱히 우리는 그걸 열심히 따라야 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뻔한 결론이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합시다 밖에 없어요. 뭐 그런 게 이제 학급회의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회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보면은? 그렇죠. 우리 이게 보면 교무회의. 그렇죠. 교무회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회의라고 하는지, 이게 회의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회의를 느껴요? 그렇죠. 회의를 정말 느낍니다, 다들. 네. 평생 회의를 느끼며 사는 그러한 교들 많아요. 왜냐면 회의가 오로지 지시 전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교육부나 교육청에 내려온 지시를 학교장이 반복하거나, 아니면 학교장이 학교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는 어떤 지시사항밖에 없고, 네. 어떤 공동체적으로 이거는 정말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해봐야 할 만이다 그래갖고 올라오는 안건이라는 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왜 회의를 해야 되나 하고 앉아서 그냥 전부 다 수첩 꺼내고 적기 바쁜. 적자생존. 그렇죠. 맞아요. 네. 그예요. 우리 여건 박근혜 정부에서 네네. 장관들이 앉아 계속 적잖아요. 네네.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자세예요. 그 북한에서도 김정은 얘기하면 뒤에서 적잖아요. 네네. 그 적자생존. 네. 그렇죠. 그 훌륭한 그 생존의 자세인 겁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교무회의 하면서 학생들 학급회의를 어떻게 우리가 민주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건데, 또 막상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회의를 할 때 자, 어떤 거 얘기해 볼까요라고 딱 하면은 다들 침묵해요. 맞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서로의 의견을 대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그 안에서 의견을 모아서 막 간다. 이건 되게 이상적인 거고, 현실에서는 뭐 좀 얘기해보자 그러면은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지. 사람들 왜 의견을 얘기를 안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해 제 판단입니다. 첫 번째는 좀 귀찮아해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 두 번째는요, 시키는 거 하는 게 편해요,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 그럼 네 하고 이것만 하면 돼. 그럼 월급 나오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뭐 해볼게요라고 했다가 잘 안 되면 오히려 욕만 먹고 책임만 져야 되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하라는 거 하는 게 오히려 뱃속 편하니까 그냥 그런 문화들도 좀 그런 회의가 이런 모습이 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